네, 소셜을 활용한 기업과 개인 브랜드 구축에 대한 강의 어떠신가요? 막연했던 SNS가 조금은 현실적으로 다가오질 않나라는 기대를 좀 해봤는데요. 저도 실제로 SNS를 통해서 정말 많은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평범했던 제가 이직과 전직에 대한 고민 앞에 있었던 제가 책을 쓰면서 또는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인맥을 쌓으면서 좋은 제안들을 받으면서 협업과 파트너의 제안들을 받으면서 점점 더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SNS의 힘을 조금 빌어서 원하시는 길에 걷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SNS를 활용하는 실제 사례 위주로 저희가 두 번의 시간을 진행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NS에서 브랜드를 구축하는 3단계 프로세스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 사례 위주로 그럼 한번 볼까요? 앞서서 설명해 드렸던 심현수 씨의 커뮤니티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또 다음번으로 페이스북에서 진행했던 소셜 인터뷰라는 재미난 이벤트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소셜 시대고 SNS라고 해도요, 전통적으로 많이 써왔던 블로그나 카페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쩌면은 사업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뭔가 확실한 집약된 정보를 나누고 더 많은 전문가들과 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커뮤니티도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특히 카페를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는 이 심현수 씨의 경우에 한번 볼까요? 메인 페이지의 하단에는요, 협회 행사나 세미나 이벤트 소식, 뭔가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메인에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에는 카페 출석 이벤트가 있고 또 그 위에는 무료 특강과 세미나 정보가 있죠. 10월에는 3회가 잡혀 있네요. 네, 공개 특강. 이 공개 특강이야말로 오프라인 미끼 상품이 되는 거예요. 공개 특강은 무료거나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참석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심현수 씨가 메인으로 내걸고 있는 교육 상품은 조금 비싸거든요. 거기에 두 번째 이제 메인 이벤트가 있고 SNS로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이벤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또 카카오 스토리로 매일 낮 12시에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네, 재밌네요. 정오의 이벤트 카카오 스토리 한국 영업인 협회장 소식 받기 카카오 스토리도 사용 방법 알려드렸었죠. 소식 받고자 하는 어떤 업체나 사람의 이름을 검색하고 구독하기 기능처럼 소식을 꾸준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식을 받으면 내 친구에게도 내가 구독하기를 신청한 브랜드나 사람의 소식이 같이 보여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 예, 플러스 아마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국 영업인 협회에 또 다양한 하단에 보시면 SNS 계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픈캐스트도 발행을 하고요.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카카오 스토리에 또 무한 공유 이벤트까지 지금 SNS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의 경우는 특히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자신의 지식과 전문성을 알리고 그런 활동들이 늘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딩의 구축에 조금 관심이 있다면 이분처럼 늘 내가 항상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알 수 있는 접촉 가능한 방법들을 그것도 특히 온라인과 SNS로 접촉 가능한 간단한 방법들과 이벤트를 꾸준하게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현수 씨의 이런 카페를 제가 자세하게 좀 보여드렸다면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네, 비법 영상이라든지 영업 노하우 북 또 기타 영업 자료 여러 가지 고급 자료들이 카페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강생 전용 코너도 있고요. 그래서 왠지 좀 수강생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야게끔 하는 분이세요. 보시면 모바일, 유튜브 여러 가지 SNS도 다 연결을 해놔서 상당히 이쪽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컨텐츠를 잘 정리를 해놓고 SNS로 많이 퍼뜨리고 있는 분이십니다. 네, 알차게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니까요. 혹시라도 내 컨텐츠도 내 아이템도 또는 내 브랜딩 구축에도 카페가 조금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심현수 씨의 커뮤니티를 한번 방문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마지막 전화번호도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바로바로 연락할 수 있게끔 대표 전화번호를 메인에 노출하는 것도 네, 상당히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의 카페를 보면 와 정말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구나라는 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 분의 대표적인 개인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커뮤니티를 보여드렸고요. 또 하나는 소셜을 활용한 간단한 인터뷰 이벤트입니다. 요즘 인터뷰를 많이 하죠. 예전에는 유명한 사람들만 인터뷰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잔잔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뭐 강연백도시나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15분과 같은 그런 영상도 일반인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많이 공감을 얻거든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인터뷰라고 하면 유명한 사람들 인터뷰 아닌가? 아닙니다. 요즘은요. 소셜을 활용해서 아주 간단하고 아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홍보 효과도 굉장합니다. 제가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최근의 소셜 인터뷰라는 코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저도 인터뷰를 당한 적이 있어서 제 사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셜미디어 전략연구소라는 트렌드 와칭이라는 곳에서 제가 인터뷰를 소셜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게 뭐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프라인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또 서면으로 인터뷰를 하고 보내주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죠. 그런데 그 두 가지의 전형적인 방식이 아니라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터뷰였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걸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또 특히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 쪽에 계시거나 고객들과 소통하는 이벤트가 필요하다거나 또는 내가 개인적이지만 내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을 소셜로 이렇게 직접 인터뷰를 진행해보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니즈가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름하여 소셜 인터뷰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소셜 인터뷰 네 번째에 제가 초대를 받았는데요. 진행 방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내용으로 이 소셜미디어 전략연구소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미지가 올라갔었습니다. 한 2주 정도 전에 올라가서요. 저에게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고정적으로 알려드렸어요. 언제? 목요일 2시에. 진행을 이 SNS 계정, 이 페이스북, 특히 소셜미디어 전략연구소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또 저의 매력적으로 나온 사진을 잘 수정을 하셔서요. 이렇게 만나보고 싶은 사람의 이미지를 미리 띄워주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간단한 소개를 위에 텍스트로 올려주고 그리고 인터뷰를 실제로 페이스북 댓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공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소셜 인터뷰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거고 언제 정확하게 몇 시에 2시에 이 이벤트를 실시간 댓글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겠다. 이게 바로 소셜 인터뷰입니다. 아무도 오프라인에서 대면하지 않고 다 자신들이 쉽게 페이스북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모바일로도 저는 이제 PC로 했지만 쉽게 어디서나 시간을 정해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소셜 인터뷰죠. 너무 간단하죠. 이 개념 자체가 워낙 간단해서 말씀드리면 다들 쉽게 이해가 다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적용해보고 싶은 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간단하지만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저의 인터뷰는 또 이렇게 몇 분이 공유하기로 가져가시기도 하셨고요. 실제로 그날 또 직전에 이 인터뷰를 한다고 한 번 공지를 해서는 안 돼요. 여러 차례, 일주일에 한 2, 3회 이상을 그 모임이, 그 온라인 인터뷰가 진행되기 전에 한 5회 정도, 3회에서 5회 정도를 계속해서 공지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본인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나 또는 트위터도 가능하겠죠? 그곳에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을 섭외를 해서 실시간 댓글로 인터뷰를 한다고 공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람들은 또 저의 페이스북 계정 주소를 정확하게 제 소개에다가 붙여주셔서요. 사전에 저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페이스북 프로필을 보고 또는 활동하는 컨텐츠를 보고 알 수 있게, 그리고 궁금한 것들이 있는 분들만 그때 접속해서 질문을 실제로 달 수 있게, 그러니까 더 저에 대해서 많이 팬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았겠죠. 지나가다가 그냥 들러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궁금하다, 궁금한데 질문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만 정확한 시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진행할 때 댓글로 많은 질문들이 한 45개 정도의 질문들이 올라왔고요. 거기에 저의 댓글도 포함된 개수겠죠. 한 50개 가까운 글들이 실시간으로 달렸습니다. 질문들 중에는 시주컴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린다라는 질문도 있었고, 또 페이지에 재방문하는 좋아요 한 사람이 4%에 불과하다. 재방문하는 사람은 4%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재방문자를 높일 수 있도록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콘텐츠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조금 전문적인 저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는 분도 있었고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 대체적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분이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전에 5회 가까운 사전 홍보로 충분히 인터뷰를 할 사람을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궁금하고 전문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분들만 댓글을 달 수 있는 소셜 이벤트라서 훨씬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책을 읽으시나요? 라는 질문도 올라왔고요. 또 결혼을 축하한다라는 질문도 올라왔고요. 네, 재밌게 프로포즈를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질문도 올라왔고요. 또 이때가 발렌타인데이였어요.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을 누구한테 줬는지 이런 사사로운 아주 사적인 질문도 올라왔고, 또 브랜딩 할 때 제품이라면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시나요? 이런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브랜딩 관련된 질문도 올라왔고요. 웹 개발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차렸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 네, 이런 질문도,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도 올라왔고 개인적인 질문도 올라와서 상당히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4번째 인터뷰를 실제로 진행했던 페이스북 페이지에 고유 주소가 있죠. 그 고유 주소를 홍보할 때도 계속해서 같은 주소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전에 여러 차례 홍보하는 그 이미지 하단에 우연하게 또 실시간 댓글로 인터뷰 질문이 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통적인 웹페이지에서 이벤트 하단에 댓글이 달리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올리고 제가 또 답변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벤트를 공지를 3, 4회, 5회 정도 사전에 하실 때는 계속해서 텍스트와 이미지로만 올리지 마시고 실제 실시간 인터뷰, 소셜 인터뷰는 이 아래 웹사이트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다라고 같은 웹 페이지 링크를 계속해서 3, 4회 홍보할 때 컨텐츠에 포함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셜 인터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컨텐츠로 정리를 해서 또 이 소셜미디어 전략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인터뷰를 정리해 주셨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에 실시간으로 댓글이 달렸던 이 내용들을 컨텐츠로 정리를 해서 또 하나의 컨텐츠가 생긴 거죠. 인터뷰 컨텐츠가.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고 좋아요나 공유하기를 누르신 분들이 계셨었고요. 또 이제 웹페이지, 소셜미디어 전략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컨텐츠가 인터뷰로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말처럼 하나의 페이스북 이벤트가 본인이 운영하는 웹페이지에서 칼럼 또는 인터뷰의 컨텐츠로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잘 활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4번째였다면 또 5번째, 6번째 이렇게 다른 분들도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인터뷰를 하는 재미난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제가 진행했던 또 소셜 인터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창업이 또 트렌드죠. 그래서 창업에 대한 책을 내신 두 여성 저자님의 인터뷰를 소셜로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페이스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 익숙하지 않으면 블로그로도 하셔도 돼요. 블로그 방문자가 많으신 분들은 블로그 이웃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블로그 이벤트, 인터뷰 이벤트를 하셔도 되죠. 여러 어떤 채널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채널로 하시되 제가 봤을 때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좀 확산 능력이 있는 채널에서 하시는 것이 더욱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제가 보여드리는 이
감성토크 36.5 네, 중소기업청의 SNS 계정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의 이름이 감성토크 36.5인데요.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네, 이 채널과 또 제가 같이 공동 기획으로 소셜 인터뷰를 진행했었습니다. 창업 고수에게 듣는 찰진 한방 이 디자인을 해서 네, 텍스트와 함께 또 책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알 수 있는 온라인 서점의 주소를 같이 첨부를 해서요. 여기에 소셜 인터뷰를 진행하겠다라고 댓글을 남겼죠. 네, 글을 남겼죠. 근데 총 이 글을 지금 몇 명이 봤냐면 2,160명 정도가 봤습니다. 도달률이 나오죠. 페이스북은 관리자에게는 이 도달률이 나오거든요. 일반인들에게는 노출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도달률이 이 정도로 나왔고요. 작은 인터뷰 하나에 댓글이 174개가 달렸고요. 공유하기도 8명. 네, 이렇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인터뷰에 위에 보이는 이 페이스북 주소를 짧게 주소를 줄여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는 비틀리도 있고요. 네, 구글에서도 인터넷 주소 짧게 줄이기 이렇게만 검색하시면 긴 이 주소를 지금 보이는 엄청난 긴 주소를 엄청나게 짧게 줄여줍니다. 그래서 저도 비틀리나 구글을 자주 쓰고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서 이 긴 주소를 입력을 하면 짧은 주소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짧은 변환된 주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2차, 3차, 4차 홍보를 하실 때 그 짧은 주소 하나를 공통적으로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에 실제로 그 당일날 시간이 됐을 때 사람들이 기존에 고정된 하나의 주소로 클릭을 해서 그 안에서만 댓글을 달 수 있는 그런 소셜 인터뷰가 가능하거든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이런 소셜 인터뷰 하실 때는 링크를 통일화시켜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댓글을 한번 볼까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셨어요. 네, 이 책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창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선영 저자님과 또 홍난영 저자님이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계속해서 좋아요도 각각의 글에 5개, 3개씩 이렇게 다 달릴 정도로 작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진행된 이벤트였는데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던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진행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던 분들 중에 10분 정도를 선정을 해서 이 책을 선물했던 그런 혜택을 준 적이 있는데요. 또 중간중간 페이스북의 댓글은 최근에 이제 사진도 또 첨부를 할 수가 있어서 원하는 분들은 댓글에서도 이미지를 첨부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책의 홍보 북 트레일러 영상을 또 댓글로 추가를 해서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또 한 번 공지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댓글을 통해서 뭔가 많은 의견을 나눴던 그런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감성토크 36.5의 소셜 인터뷰는요. 진행되기 전에 3-4차례가 사전 홍보로 또 계속해서 보시는 대로 네, 노출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 소셜 인터뷰 형식을 딴 재미난 쌍방향 이벤트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어떠세요? 소셜을 통해서 뭔가 작은 이벤트를 진행한다. 어렵지 않으시죠? 개인 브랜드를 위해서도 이런 소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지만 뭔가의 영업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다. 마케팅의 고수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마케팅과 관련된 전문가와 소셜 인터뷰를 하는 걸 진행을 하셔서 정기적으로 해보시면 저 사람은 마케팅 전문가들의 소셜 인터뷰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사람이구나. 뭔가 이런 이미지를 또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와 돈에 구애받지 않는 소셜을 활용한 인터뷰 이벤트 재밌지 않으셨어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소셜을 활용해서 또 소셜 기능이 잘 되어 있는 웹사이트들을 활용해서 내 재능을 뽐내고 또 나의 브랜딩을 구축하는 데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 2가지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강의 때도 수시로 이제 여러분들께 언급했던 사이트들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네, 재능 나눔을 하는, 그러니까 나의 재능을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그것이 돈으로도 수익으로도 창출될 수 있는 네, 그런 사이트들입니다. 일단 말씀드린 사이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크몽이란 사이트를 알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네, 쿠몽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재능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네, 재능기부에 동참할 재능인을 모십니다. 디자이너들, 특히 디자이너분들의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캐리커처를 그리신다든지 캘리그라피를 그리신다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컨텐츠 내용을 이 웹에서 또 그리고 올라간 내용이 상단에 보시면은 제가 19,000원에 블룸 스버리즈 핸드메이드 소이 캔들 드립니다. 이 내용을 지금 클릭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이 캔들 만드는 재능이 있는데 뭔가 좀 재밌게 팔아보고 싶다. 또는 내 재능을 좀 알리고 싶다. 내 재능으로 내가 소이 캔들 전문가라는 걸 좀 퍼뜨리고 싶다. 홍보하고 싶다. 이럴 때 단순히 노출하기가 애매하잖아요. 뭔가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과 어떤 스타들이 영화를 찍고 음반을 냈을 때 명분이 있을 때 인터뷰를 많이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명분 없이 나오는 것만큼 없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컨텐츠 전문성이 조금 더 명분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크몬과 같은 사이트에 내가 잘하는 재능을 한번 올려보시고 비용도 적절하게 올려보시고 이런 홍보 자료를 노출을 하시면 배송비 포함해서 구매하기 버튼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소개 자료도 하단에 쭉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도 뭔가 나의 또 다른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단에 보면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공유하는 기능도 있어서 바로 내 담벼락에 내 뉴스피드에 올릴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워낙 SNS와 다 연동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익한 콘텐츠라고 생각이 되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도 내 재능을 막 퍼나르는 그런 재미난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에 재능을 올리는 크몽이라는 사이트가 있었다면 또 하나 영상으로 내 재능을 올리고 더욱더 브랜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비법닷컴이라는 웹사이트인데요. 비법닷컴의 경우에는 동영상 컨텐츠들이 일반인부터 전문가들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유료화해서 많은 분들이 재능을 돈으로 또 바꾸는 그런 아주 재미난 유익한 컨텐츠가 있는 사이트입니다. 영업달인의 충성 고객 만들기 이런 컨텐츠도 있네요. 영상으로 올라가는 컨텐츠고요. 전문적인 스튜디오에서 찍는다기보다는 본인이 자체적으로 찍어서 올리는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12가지 케이크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비용은 저렴하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내 재능을 알릴 수 있으니까 나를 브랜딩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청하기, 구매하기, 또 요즘에 이벤트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이 안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이용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소셜과 많은 연동이 되어 있는 사이트는 아니지만 내 재능을 썩히지 않고 분야별로 취미 창업 분야, 재테크 분야, 자녀 교육과 직무 분야, 생활 취미 분야, 자격증 과정, 패키지 비법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으니까 내 재능을 썩히지 마시고요.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검증받는 그런 테스트장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비법닷컴과 또 크몬과 같은 사이트도 이용해 보시고 돈도 들지 않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한 소셜 인터뷰도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소셜을 진짜 잘 활용하는 개인 브랜딩에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 인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소셜을 활용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요. 또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많이 받지 않는 그런 이벤트들을 알려드렸었는데요. 간단하게 그런 작은 모임을 만들고 소셜을 통해서 알리는 그런 프로세스를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소셜의 이벤트 제작 방법 중에 하나가 구글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화려한 어떤 링크는 아니지만 구글은 최적의 내가 꼭 필요한 기능들이 모여져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구글 드라이브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을 일단 접속하시고요. 구글 계정이 없는 분들은 한번 만드셔서 구글 상단에 지메일 옆에 드라이브라고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시면 좌측에 만들기라고 빨간색의 버튼이 있습니다. 그 만들기를 클릭하시면요. 폴더, 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양식, 그림이 나오는데요. 양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제가 만들는 이 과정은 어떤 모임을 초대할 때,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신청받을 때 신청 양식을 하나의 온라인상에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본인들의 정보를,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가 하나의 내가 볼 수 있는 온라인 채널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신청하는 사람들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연락처를 다 정리를 내가 따로 할 필요 없이 그 링크의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면 내가 신청한 사람들의 정보를 다 볼 수 있다는 게 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표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목 및 테마 선택이라는 다양한 이미지의 테마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 저는 이제 웨딩 케이크 이미지가 예뻐서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클릭을 하고 제목 없는 양식이라고 지금 써 있는 이 제목 칸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임 이름을 적는 겁니다. 2030 여성 세미나라고 예를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하고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위에 제목이 바뀐 게 보이시죠? 여기에 질문 제목, 네, 제목 없는 질문이라고 또 써 있는데 여기에는 신청자, 성함, 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에는 다양한 번호로 클릭하게 할 수도 있고 주관적으로 답변을 할 수도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질문 유형은 텍스트라고만 할게요. 그러면 옵션 기능이 사라지죠. 신청자 성함은 본인이 적으면 되니까 어떤 객관식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리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완료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또 이 1번에 대한 답은 끝났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연락처를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신청자 성함이라고 썼던 이 칸 옆에 보면은 두 개의 문서가 겹쳐 있는 것 같은 이미지가 보이실 겁니다. 그게 살짝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복사라고 글씨가 올라오는데요. 보이시죠? 복사를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 똑같은 코너가 하나 더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자 성함 대신에 다른 연락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또 참여하는 동기 이런 어떤 다양한 질문들을 몇 개를 넣어서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확인 페이지, 네, 다른 응답을 제출할 링크를 표시 또는 모든 응답자에게 이 양식의 결과를 게시하고 링크를 표시, 응답자가 응답을 제출한 후에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 이런 버튼이 있는데요. 가장 맨 위에 있는 것으로 네,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 라는 기존의 내용으로 그냥 유지를 하고 양식 보내기를 누르면 아주 예쁜 플랫폼으로 변형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주소를 보낼 수가 있어요. 양식 보내기라고 보이시죠? 그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오른쪽 상단에 양식 보내기를 클릭하시면 공유할 링크라고 해서 굉장히 긴 주소가 나와요. 이 긴 주소를 다른 사람들이 다 접속하기에는 너무 정신이 없죠. 그래서 이 긴 주소를 일단은 제가 앞서서 설명해드린 비틀리라는 주소를 줄여주는 사이트에 가서 간단하게 검색창에 덧붙입니다. 그러고 나서 shorten을 누르면요, 아주 짧은 주소로 변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굉장히 짧게 변환된 이 주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도 또는 트위터에도 내 블로그에도 어떤 모임에 대한 공지를 하시고 신청은 이 링크 하나로만 받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모든 신청을 통일시키는 거죠.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본인들이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선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따로 신청자들의 정보를 개개인별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엑셀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표시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신청자가 몇 명이 들어왔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이 모임에 신청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아실 수가 있거든요. 너무 간단하죠. 네,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틀리 사이트에서 줄여진 주소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죠. 긴 주소가 많을 때는요, 이런 비틀리와 같은 주소를 줄여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짧게 만든 후에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보시면 왜 이렇게 짧게 줄여진 주소로 사람들이 올리는 거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간혹 너무 긴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그럴 때 안 그래도 이 SNS라는 곳은 글자가 작게
네, 한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소까지 길어져 버리면 많은 분들 보시기가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짧게 주소로 변환해서 만들어 쓰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 구글의 양식을 잘 활용하시면요. 내가 어떤 세미나를 개최할 때 공통된 주소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다양하게 문서를 공유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구글과 요즘에 SNS가 잘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이 기능이 내가 SNS를 활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세미나를 만들 때 유용한 모임 정보를 정리하는 웹사이트, 웹 주소를 만드는 방식을 알아봤는데요. 비용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제가 아까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크리스 기라보의 대형 저자 강연회를 기획할 때도 이 구글의 양식 드라이브 안에 들어가서 양식 버튼을 눌러서 신청자들의 명단을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었거든요. 수백 명 정도가 오는 큰 대형 강연회 때도 제가 구글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도 참여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면 구글의 양식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SNS를 잘 활용하실 때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방법들, 실질적인 툴, 재능을 나눌 수 있는 크몽이라는 사이트와 비법닷컴까지 이용해서 나의 전문성을 알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가 작지만 사람들을 끌어모을 때 세미나를 개최할 때 필요한 양식을 만드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또 내 블로그에나 나의 커뮤니티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SNS를 통해서 또 확산시키는 방법까지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여러분들의 전문성 다른 분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NS를 통한 개인 브랜딩과 또 개인 브랜딩과 기업 브랜딩 구축에 있어서 다양한 툴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도 실질적인 사례 위주로 마무리를 한번 짓도록 해보겠습니다.